2강 행복의 시작 긍정적 자아 개념과 사회성. 꿈도 많고 호기심도 에너지도 넘치는 우리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으로 6번에 걸쳐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전활동, 본활동, 후활동을 하시면서 즐겁게 셀프 리더십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지와 필기도구를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이야기를 아세요? 어느 오리 마을에 노랗고 귀여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크고 못생기고 이상한 오리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미운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못생겼고 왕따였던 미운 오리는 알고 보면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혹시 지금 전 멋진 데가 없어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폭넓은 지식을 지니는 동시에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런 바른 인성을 인품이라고 합니다.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을 셀프 리더라고 부르고 그 인성을 셀프 리더십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잘 계획하고 균형 있게 생활하며 늘 감사하고 도와주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셀프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많아지면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모두 다 행복한 셀프 리더가 되세요. 전활동에서는 앞으로 지켜야 할 나의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셋째, 습관이 되도록 매일 반복하겠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서명을 적어주세요. 네,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행복한 나,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적어주세요. 네, 그 가로 안에 열심히 활동한 것을 휴대폰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활동에서는 자아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한 초등학교에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몸으로 태어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선천적으로 뼈가 G형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자신감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형만 있었던 거지요. 이 친구는 외롭고 괴로웠지만 그 사실을 가족들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공부는 너무 어려웠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지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어서 늘 외톨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중학교 때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말을 걸어 주었대요. 너는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구나. 그 친구의 그 친절한 말 한마디로 이 친구는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신체는 조금 남과 달랐지만 자신의 그림 솜씨만은 다른 친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친절한 칭찬 한마디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칭찬을 받은 후 그 친구는 더욱더 미술 그리기를 열심히 하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내에서 주관하는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가 미술에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야, 나도 그림 좀 그려줘 하며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었대요. 이제 이 친구는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를 잘할 수 있구나.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점점 생겨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처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더 노력하여서 앞으로는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겠어 라고 결심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처음에 용기를 갖게 되었던 거 말 한마디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친구처럼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은 벌써부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 친구에게 자신감을 주는 멋진 모습으로 그 모습을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였죠? 네, 우리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아 개념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살펴볼까요? 자아 개념은 자신의 행동, 능력, 신체, 가치에 대한 생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학업 성적이나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과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자아 개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자아 개념은 부모님, 또래 친구, 선생님, 어른들과 같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학원, 놀이터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아 개념은 내가 바꿀 수 없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학자와 심리학자, 상담학자, 리더십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이죠. 조금씩 꾸준히 배우게 되면 어느새 어려웠던 구구단이 쉬워지듯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이전에 셀프 리더십을 배운 친구들도 그렇게 변해서 더욱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자신이 먼저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과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인사해주기, 먼저 화해하기, 먼저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배려하는 리더가 되도록 해볼까요? 활동 2번은 라이프 통장 점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통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면 10점, 몸이 많이 아프면 1점을 주세요. 보통이면 5점을 주세요. 둘째는 기분 통장입니다. 기분이 매우 좋으면 10점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낮은 점수를 주세요. 셋째는 친구 통장입니다.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많고 든든하면 10점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생각되면 낮은 점수를 주세요. 넷째는 꿈 통장입니다. 확실한 꿈이 있다면 10점, 아직 꿈을 잘 모르고 있다면 1점을 주세요. 항상 자신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 3번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적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보세요. 강점이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밥을 잘 먹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약점은 반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학년은 얼마든지 약점을 고치고 강점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을 못 찾았거나 꿈이 없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소망과 꿈과 바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얼굴이 닮은 가족들도 성격과 능력,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강점과 능력이 또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강점을 키워보세요. 활동 4번은 나의 친구에 대해 그려보는 것입니다. 준비한 종이나 도화지, 종이와 도화지를 펴고 정중앙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주변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랑 친하고 좋은 친구는 가깝고 크게 그리고요. 나 친하지 않고 좋지 않은 친구는 작고 멀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각각 친구들의 이름을 씁니다. 이 그림은 지금 또래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 그린 친구들은 자신의 동그라미들이 많은지 큰지 가까운지 먼지를 보면서 누구와의 관계가 힘든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과 친밀감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나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지요. 자신의 옆에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놀리는 것을 좋아하던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구가 독서를 좋아하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는 장점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모두 성장하게 되겠죠. 활동 5번은 내 친구들의 강점을 적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천천히 적어보세요. 10명이 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이에 이어서 적어도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실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먼저 인사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도와주는 친구로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 의리가 있고 좋은 인성을 가졌고, 또 한 친구는 성적은 조금 좋았지만 또래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요? 학교나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나쁜 학생들을 보거나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학급 안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반드시 부모님과 가족들,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영철이라는 학생의 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한 5학년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은
착하고 순한 영철이에게 심한 장난을 했고 이것을 영철이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점을 알고 나쁜 짓을 점점 더 심하게 시작했고 영철이는 더 슬퍼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자신은 초라해지고 자신감도 잃고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선생님은 영철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전문 선생님께 상담도 받고 셀프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더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어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친한 친구라고 해서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욕구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친구는 저축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모두 쓸 거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모두 나눠줄 거라고 하고 다 이렇게 대답이 다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 다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고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습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 칭찬 쪽지를 전해주는 일은 어떨까요?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의 장점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그런 장점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감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웠던 점, 잘하는 점, 칭찬과 인정을 적어서 말해주는 사람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마법사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법의 지팡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선생님도 그게 좀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마법의 지팡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마음속으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결국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한 미래의 상상처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 주희야, 너는 사회선생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와 사회를 또 공부하기도 하였어요. 이것처럼 친구들이 넌 뭐가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죠. 매일 울기만 하는 공주님에게 임금님은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자라서 진짜 바보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들었던 말이 강력한 주문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해요. 친구들끼리 서로 좋은 말, 멋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아 개념,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원하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강에서는 행복의 시작, 긍정적 자아 개념과 사회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학년 친구들은 꿈도 많고 호기심도 에너지도 넘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과 함께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바른 인성을 인품이라고 부르지요.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을 셀프 리더라고 하고
그 인성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잘 계획하고 균형 있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지요. 이러한 셀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둘째,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 셋째,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자신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난 소중해. 난 가족과 친구들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자아 개념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부모님, 교사, 또래 친구 등과 같이 주변인들의 상호작용에서 발달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태도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마음으로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인사해주기, 먼저 화해하기, 먼저 도와주기와 같은 행동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도 살펴보았지요. 강점은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또 약점은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수정해 가시면 됩니다. 친구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동그라미로 친구들을 그리고 나의 친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지요. 지금 친구가 조금 적다면 앞으로 조금씩 친구를 더욱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강점도 적어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욕구란 사람이 행동을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욕구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목표의식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한 예언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여서 모든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활동은 이 강의를 통해 느낀 점을 3가지로 구분해서 적는 것입니다. 유익한 점은 새로 알았거나 내게 도움이 된 점을 적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깨달은 점은 새롭게 결심했거나 꿈이 생긴 것을 적는 것입니다. 강의는 몇 번이나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꼼꼼히 찾아보세요. 궁금한 것은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